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시절 단지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내던져진 김혜영 씨. 평생 동안 척추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장애 때문에 키는 134cm밖에 자라지 않았고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학대는 그녀를 낯선 거리로 내몰았는데요. 그래도 삶을 송두리째 포기해버릴 수가 없었기에 참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식모살이와 여공을 거쳐서 아프리카의 편물 자원봉사자로 건너갔고요. 무일푼의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국제 사회복지사로 거듭날 수가 있었는데요. 서름과 장애는 불편할 뿐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이선희가 부르는 한바탕 웃음으로. 6월 30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선희 씨의 한바탕 웃음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김혜영 씨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녀의 인생이 한편의 영화 같다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김혜영 씨가 주인공인 그 영화가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건 역시 그녀가 보여준 놀라운 의지와 열정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해요. 방송 들으시면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전성기 주크박스 이번 주 주제는 땀이에요. 땀을 확실하게 식혀주는 노래 한 곡과 사연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께는요.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겠습니다. 네, 전성기 퀴즈 오늘 문제 내드릴게요. 예. 국립수산과학원이 맹독성 이것주의보를 내린 지 한 달 만에요. 첫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 관광객이 이것에 손가락을 물려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데 몸 표면의 점액과 먹물에도요. 독성 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발견하면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것. 과연 뭘까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어제 뉴스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샵 0945번으로 두 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숭늉이 너무 그립다 장국이 너무 그립다 연탄불 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사람 사는 얘기 꼭 필요한 정보까지다 모여있는 곳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밥집 밥밥 갈스런 집밥과 같은 사람 사는 얘기 속에 구수한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가 담긴 오만이의 사랑 오늘따라 왠지 94.5가 맛있다 귀로 얌얌 맛있다 귀로 얌얌 맛있다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됐습니다. 네,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랑도 뭐 집착하다 보면 병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폭력으로 이어져서 데이트 폭력이 되는 건수가 너무나 많아서 그 애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행당하는 사람 수가 7,000명. 네. 그리고 살해당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해요. 해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통계가 나올 수가 있죠? 이게 우선 경찰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른 거고요. 네. 예, 이제 최근 5년간 애인 관계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가 4만 건 정도 되고 이제 이 중에서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300명 가량 된다. 네. 뭐 이런 식의 내용이고 네. 이게 이제 요즘에 그 진보 노객이라고 알려졌던 분들이 과거에 데이트 폭력을 했다라는 내용의 맞아요. 글이 인터넷에 폭로되면서 네. 이러한 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점은 이제 친밀한 관계에서 이런 폭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폭력의 행위가 훨씬 더 정교하고 일상적인 침해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이제 데이트 기간 동안 계속적인 장기간적인 폭력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고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 비슷한 좀 사례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데이트 폭력을 계속적으로 당해오던 피해자였어요. 네. 그러고서는 이제 감수를 한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또 그다음에 화해도 하고 이렇다는 계속 얘기겠죠? 그런 식으로 달래주고 네. 또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네, 뭐 네. 서로 간의 관계 유지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이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 여성분은 결국 이별 통보를 받고서는 결국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살을 해요. 네, 그 직접 실제 지금 있는 사안이고 이제 문제는 돌아가신 분도 그렇지만 가족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너무나 큰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데이트 폭력과 그 사망 사이,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 입증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분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적인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결국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경우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죠? 뭐 사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연인 간의 뭐 사랑 싸움이다, 뭐 애정 그렇죠. 문제다 이렇게 예. 비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뭐 사랑의 매, 뭐 사랑이 담긴 폭력은 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문화적인 공감대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네. 전통적인 성 역할의 좀 구분도 강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하고 경찰에 출동을 하여도 뭐 네네. 가해자 연인 관계다 뭐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은 암암리에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고 아이고. 나아가서 이제 뭐 사실 데이트 폭력이라고 특별히 가해자에게 일반 폭력 행위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통상적인 폭력 범죄와 동일한 처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그나마도 신체적인 폭력이나 뭐 강간이나 특수강간과 같은 물리적인 폭력이 있을 경우에나 뭐 또는 기타 구체적인 협박 행위가 확인이 돼야지만 처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밀폐된 공간에서 가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대부분이거든요. 증거가 참 없겠어요. 이를 입증해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요. 네. 그 처벌 수위라는 것이 결국에는 일반 폭행, 일반 폭력 행위와 동일한 수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도 가만히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그 여자친구한테 과도를 던지고요. 목 조르고 얼굴 때리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다음에 그래도 헤어지고 나서 뭐 25차례에 걸쳐서 욕설을 보낸 남자에게 징역 1년이 네.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요 정도가 최대 아닌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재판부에서 정상을 감안하지 않고서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징역 1년이란 실형이 나왔다면 이게 네. 적지 않은 사실 형이 나온 것이고요.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뭐 재판부에서 아무리 뭐 강하게 형벌을 가하고 싶어도 그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능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폭력과 데이트 폭력을 구분해서 처벌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폭행 처벌 수위를 넘나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입법적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폭력뿐만 아니라요.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그 스토킹 같은 거 네.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유 좋으시겠어요. 뭐 이러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식의 분위기가 굉장히 문제죠. 네. 이 법률로서 뭐 스토킹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제재하는 경우가 있긴 있죠. 예, 스토킹은 분명히 뭐 경범죄 처벌법에서 뭐 경범죄. 몇 해 전에 이제 뭐 네.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예. 사실 2013년 이후에 이 법으로 처벌될 경우는 뭐 50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네. 뭐 스토킹 범죄가 근데 사실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네. 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3월부터 뭐 클레어법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트하는 상대방이 전과를 조회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식의 법이 적용이 돼 있고 그게 가능해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1990년대부터 뭐 여성폭력 방지법으로 해서 네. 그 이 폭력의 범주를 데이트 폭력의 범주를 거의 가정폭력 범주와 같은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아직 경범죄 처벌법 정도로만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사실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지금 뭐 이런 데이트 폭력을 강화해 처벌하는 방식의 뭐 국회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군요. 하루빨리 좀 그 현실적인 처벌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세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번호는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변호사님 연결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기 전에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네, 이번 주 주제도 뜨거운 주제인데요.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판결입니다. 아청법. 예. 얼마 전에 그 아동 청소년법 네, 맞습니다. 에 대해서 이게 그 표현물이나 뭐 아니면 음란물 제작에 규제하는 법 조항인데요. 이거 합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졌네요. 이게 어떤 조항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 지금 합헌이 나온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네. 뭐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제 가칭이 아청법이라 불리는 부분입니다. 네네. 근데 이 지금 아청법 중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이제 음란물의 제작 배포,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이 문제가 된 것인데 네. 이 아청법의 뭐 11조를 보시면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배포, 제공 이런 사람들에서 가중하에서 처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작년도에 이제 한 재판부에서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것이에요. 실제로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한 음란물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여성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 그러니까 예. 여성이 어려 보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외모적으로는 어려 보이는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이 피고인에 대한 사건의 경우 성인인데 네. 이 교복을 입고 어떤 음란행위를 한다는 경우까지 네. 이 아청법으로 적용해 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아,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재판부에서 직접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영화 은교라는 영화 아시죠? 네, 네. 거기서 성인 여배우가 극중 고교생으로 등장해 교복을 수시로 입고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음란 행위에 해당하는 어떤 네. 장면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것까지 아청법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선뜻 일반인 국민적 입장에서 동의하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이 결국에는 뭐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뭐 과도한 침해, 과잉 금지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해당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던 것입니다. 네, 네. 그럼 합헌이 됐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얘기는 네.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이제 예. 성인이 예. 미성년자인 것처럼 꾸미고 연기를 했더라도 체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법률 조항을 적용한 네. 내용들이 합헌이다라고 결정한 것이에요. 아, 그러니까 교복이 문제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네. 이제 저속적인 표현물들이 양산되면서 오히려 사회 전반적인 성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재판부가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교복을 입고 있는 모든 음란물이 아청법에 해당한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봤을 때 오인하기 충분할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모하네요. 예,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근데 이게 뭐 1960년대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네. 대법관이 유명한 말인데요. 네. 음란물은 보면 안다예요.
내가 보면 안다. 네.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술적인 그렇죠. 표현인지 음란물인지 그렇죠 외설인지. 네, 맞습니다. 네. 보면 안다.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찌 보면 다소 법령 기준에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은 차후에도 점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명한 그 관객들의 평가가 네, 가장 맞습니다. 중요하겠네요. 예. 오늘 퀴즈 정답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정답 뒤에 소주 이야기를 써주시네요. 그 쏘이면 아픈 그 나쁜 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747님. 전라도 사투리로 문해라고 합니다. 살짝 데쳐서 숙회로 초장에 소주 한주 막 이렇게 낮은데 아주 감각적으로 적어 보내주셨어요. 4522님 7449님 소주 한주로 최고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뭐였으니까 하이트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뭐였으니까 하이트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해화학 성분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지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아쿠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산지 직송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 관리점 스파더일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 전석이 법률 상담소 2부에 여러분의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20살 때 밤새 놀고도 다음날 말짱했는데 지금은 밤새 놀면 다음날 죽죠. 대학 때죠. 좋다는 남자들이 줄 섰을 때.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놓쳐버린 전성기를 되찾아드립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어떤 개인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는데 이제 변호사 선임할 그 계약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했을 당시에는 형사, 민사를 합쳐서 이제 제가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을 했어요. 근데 이제 형사 그 조사 과정에서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모든 일이 이제 수월하게 그냥 잘 풀려서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임료가 지불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계약서를 개인적으로는 파기가 된 상태고 이제 수임료를 인사까지 안 갔기 때문에 수임료를 좀 돌려받지 않을 수 있을까,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네. 좀 어떨까 싶어서 네. 제가 또 선뜻 그 변호사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담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변호사님 네. 공평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주 변호사 공평하게 입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고.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담당 변호사님과 직접 대화를 통해 보면 훨씬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네네. 상담 시간이니까 제가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 질문 중요한 포인트가 좀 두 가지가 있다고 좀 보여져요. 첫 번째는
뭐 두 가지 소송을 진행하는데 형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니 민사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환불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두 가지 소송을 모두 하기로 했던 계약서, 약정서라고 하죠. 약정서가 작성이 됐는데 이게 사실 입증할 만한 본인이 약정서를 폐기했다,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근거로서 들여댈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없지 않느냐. 요 포인트 같아요. 네네. 네, 우선 이제 두 번째 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이 약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뭐 변호사님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청구를 진행하신다면 법원에서 이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서를 본인은 안 갖고 있어도 상대방이나 그 소송에 관련되어 있는 누군가 갖고 있다면 그 당사자한테 그 서류를 제출을 해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또 불이익을 제출자가 받습니다. 제출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약정서가 없다는 것만으로 본인이 불리해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무조건 이런 어떤 법률적인 절차를 밟고서는 이런 서류를 받기보다는요. 직접 말씀을 하셔서 내가 작성한 약정서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이걸 당연히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아까 그 부분 민사 형사를 모두 진행하기로 했는데 민사를 진행 안 했으니 돌려달라. 이 문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그냥 구체적으로 딱 이 얘기만 듣고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네. 사실 이제 선생님이 지급한 돈은 명목적 법률상으로 이제 그 착수금이라는 성질을 갖는 것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일을 시작할 때 주는 돈, 금전이 되는 것인데 예. 사실 그런데 이제 변호사가 업무를 착수한다는 것은 법원에 뭐 소장을 접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사안이나 기록 검토 등의 업무에 착수하는 것을 사실 의미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소장을 접수하기까지 사안 검토하고 소장 뭐 작성하고 하는 것이 또 사실 적잖은 노동력이 좀 투입되는 부분인데 네. 변호사 입장에서도 사실 이미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에는 기록을 검토하거나 또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어떤 해석이나 검토를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진행을 했는데 다만 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돈을 돌려달라 하면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 부분 어느 정도 일을 수행해냈느냐에 대해서 사안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업무를 이제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서지 않았다면은 이 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부분에 대해서 예, 아예 그런 게 맞습니다. 없었다 네. 이러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냉정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우선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방문하셔서 지금까지 변호사가 민사소송을 위해 업무를 진행한 내용을 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 받으시고 네. 약정서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시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고 변호사님과 합의를 하시면 충분한 선에서 서로 간에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니까요. 불필요한 뭐 법률적인 청구가 들어가기보다는 합리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우셔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죠? 네네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좀 비슷한데 네. 그게 좀 너무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무례한가 껄끄러워서. 싶어서.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변호사들 말씀하세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맞아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해결이 잘 되셨었나 봐요. 생각보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죠. 사실 돌려달라 그러기가 좀 민망해서.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네, 저는 이혼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1년 동거를 하고요. 재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1년 정도 살았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둘이 너무나 1년 동안 살면서 좀 너무나 성격적으로 모든 게 안 맞아서 합의혼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 합의혼할 때 위자료를 2, 3천을 얘기해서 2천을 주겠다고 그래서 합의혼을 신청을 해놨고요. 네.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동안에. 네. 이혼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한 푼도 없어서 방어들 돈도 없으니까 방어들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이혼을 못하겠다. 나갈 수가 없다.
이미 서로 신뢰는 깨졌습니다. 3, 4개월 동안 서로 한 집에 살지만 말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하고 네. 그분은 그냥 집에만 일을 안 다녀서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궁금해서 변호사님. 네,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알겠습니다.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예. 어떨까요? 법률적으로는? 우선 말씀을 드리면 네. 본인께서 2천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합의 이혼을 하자라고 말씀을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초의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어떤 경위에서 지금 본인께서 상대방한테 2천만 원을 주겠다. 예, 제가 도리상 네. 그냥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도리상이요. 근데 저도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보지만 도리 때문에 자발적으로 2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사실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에 훈훈함의 상황입니다. 네, 지금 유책 상황. 배우자도 아닌데. 네, 굉장히 예. 훈훈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위자료라는 거하고 이런 돈은 사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네. 파탄에 규칙 사유가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혼이라는 것이 이 재판상 이혼보다 협의 이혼이 우선이고 상호간에 협의만 있다면 얼마만큼의 금전을 지급하든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 선생님과 상대방 2천만 원을 주고 지급을 하고 합의 이혼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이 경우에는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소송을 해야 네, 되는군요. 재판상 이혼으로 가도 네. 사실 2천만 원의 위자료 이상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그렇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혼에서 위자료는 이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라든가 결혼 생활의 기간, 귀책 배우자의 책임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본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주 특수한 부정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2천만 원 정도면 적당한 액수의 위자료 산정이라고 보여져요. 합의에서도. 네. 해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상대방한테 분명히 알리시고 어차피 재판상 이혼으로 간다 하더라도 위자료 부분에서 더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서로 불이익한 법률적 분쟁을 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보시고 최대한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해보시라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도움이 좀 되시나요? 네네네. 예. 그런데 그쪽에서 이혼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 하는 방법이 제가 네. 이혼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 네. 그게 바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소송을 하셔야 네, 된다는 근데 재판상 이혼 청구라는 사실 어떤 이유를 만드셔야 됩니다. 두 분은 단순히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 과도한 낭비를 한다거나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든가 시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해를 끼친다거나 성격 차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타 행위 안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상당히 끝까지 아니라고 한다면 입증하기가 힘든 거니까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본인이 직접 수행하시는 어렵고요. 법률 전문가하고 심도 있는 상담해 보시고 귀책 사유 같은 걸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결국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것밖에 네. 달리 도리가 방법이 없겠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 감사합니다. 선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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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이게 참 답답한 마음으로 많이들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4296님, 제가 보증금 1,000만 원에요. 월세 50만 원,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 남았고요. 개인 사정으로 지방으로 가게 돼서 방을 비우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이 방을 월세 70만 원으로 올려서 부동산에 내놓아서 방이 잘 안 빠져요.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는 매달 지불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거 본인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쵸. 어떻게 계약 기간이 해결할 남았으니까.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셔봤자 네. 해결할 답이 없고요. 예. 그러니까 임대인을 강제해서 보증금을 지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 사안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인 간의 계약은 그로서 효력을 발하는 것이고요. 예. 2년 계약 체결했다면 2년 동안 계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단지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서 방을 내놓아서 방이 잘 나가지 않는다 해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임대인은 적어도 2년 동안 굳이 방을 내놓지 않고 월세를 받아도 되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지금 만약에 방을 빼주려면 복비까지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사실 그것도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임대인이 나는 그냥 계약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은 네. 본인이 다른 임차인을 찾아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어렵겠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8581님, 저는 2층으로 이사 온 지 2년 된 주부입니다. 그동안 개가 없는 집에서 살다 보니까 1층 집에 개를 키우는 것이 저희 가족들에게 두려움이 많아요. 대문을 함께 쓰다 보니 외출하거나 아이가 학교 갈 시간이면 어찌나 개가 짖어대는지요. 어쩔 땐 저한테 달라붙어 물어 뜯으려고 해서 개주인한테 좀 묶어놓으라고 하면 자기는 괜찮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이웃이라 신고도 못하고 있어요. 개를 묶어놓으라고 얘기해도 되는 걸까요? 네, 집안이라서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아시겠지만 애완동물 같은 경우 외출 시에는 꼭 목줄을 해야 목줄, 되고 입마개 등을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안 된다는 취지의 동물보호법이 또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를 위반해서 특정인한테 상해를 가한 피해를 입히면은 처벌이 가능한데요. 네. 단순히 이제 목줄 등을 안 한 경우에 또 사실 처벌은 미흡해요. 단순히 목줄만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근데 만약에 이를 위반해서 목줄을 안 한 상태에서 그 애완견이나 동물이 사람을 물거나 위협을 가할 경우에는 애완견 주인에게 직접적인 어떤 과실치사죄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강아지나 개가 다른 어떤 일반인들을 물었다, 예. 상해를 입었다 하면은 예. 과실치사죄로 적용 가능하고요. 아이고. 이게 이제 자신의 애완견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인에게는. 네네.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그 과실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다면은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근데 본사는 배문 함께 쓰는 경우라 네, 한다. 그렇죠. 하지만 네. 똑같은 경우입니다. 아, 똑같아요. 네, 2층에 사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 1층 이웃의 이제 의무고요. 네네. 만약 이를 게을리해서 혹시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가할 경우에 혹시라도 예. 당연히 이 부분도 형사처벌이나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분명히 고지를 하시고요. 네. 개를 묶어놓기를 요구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네. 때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예, 묶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강아지랑 친하게 사귀어야 되는 상황인 이웃이라서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네, 명확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리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8875님, 사무실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끝마치지 않고 중단한 채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 공사비는 완부를 했고 완공 예정일이 2달 넘긴 상태고 업무 개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예. 세상에 이런 경우가 또 적지 않다는 게 더 네. 큰 문제고요. 네네. 이미 연락이 두절됐다고 하시면 그 업체만 바라보시고 뭐 손을 놓고 계시기보다는요. 네.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판결을 받아서 상대방 재산을 확보를 해서 뭐 네. 보전받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 그렇게 실익이 크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그것보다는 조금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이제 그 본 해당 업체 인테리어 업체에게 계약 해지를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통지하시고요. 네네. 다른 업체 통해서 우선 진행하신 뒤에 네. 뭐 추후에 여유가 되시면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본 업체를 상대로 네. 법률적인 절차를 밟으셔야지 예. 이 절차를 먼저 밟으시고 냅두시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아, 이렇게 그냥 말씀드립니다. 급한 대로 뭐 이렇게 우선은 처리를 네, 하면 네, 안 맞습니다. 된다는 예, 말씀이시군요. 내용 증명을 꼭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업체를 네, 데려다가 선정하시고. 다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이런 경우 진짜 정말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돈은 돈대로 다 나갔고 업무 개시도 못하고 영업을 못하니까요. 아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법률 상담 해주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래도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진땀 나게 하는 일들 나는 내가 진땀 뺐던 건 우리 작은 아들이 어디 가서 술을 먹어서 집에 못 찾아왔을 때 걔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몰랐을 때 그랬어. 어릴 때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자기가 술을 먹었는데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화장실. 왜냐면 화장실을 워낙에 자주 다녀서 차 타고 어디 고속도로 갔을 때 장거리 갔을 때 그것 때문에 나 제일로 난 채우고 급하니까 그냥 아무 데나 그냥 그것만 쳐다보지. 그거 어디 뭐 갓대 없나 그것만.
그 화장실이 그 주변에 없는 거예요. 풀장인데. 그래가지고 남촌 풀장은 저쪽 곤지암 가는 쪽이거든. 그래서 손파까지 우리 집까지 왔어. 그런 적 있어요. 정말 화장실이 없어서 다시 돌아서 집에 온 적이 있어. 너와 달리고 있는데 어디쯤 왔나. 네. 정말 당황하셨겠어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땀이고요. 오늘은 살면서 가장 진땀 흘렸던 경험에 대한 여러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도 생방송 하다 보면 진땀 나는 순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걸 저희들끼리 생방의 묘미라고 하는데 가끔 예상 못한 일들 때문에 진땀 나는 건 또 인생의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생각대로만 흘러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적당히요. 네. 떠난 게 좋아서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파리의 루브르가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300만 점의 걸작을 자랑하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있습니다.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기록을 만들다. 150만의 신뢰로. 기회를 만들다. 1.5% 금리 혜택으로 더 크게. 르노 삼성 자동차 150만 대 판매 기념 1.5% 혜택. 6월 SM357 QM5 모두 누려보세요. 36개월 할부 기준. Better and different. 르노 삼성 자동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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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 된다. 된다 KB 가족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녹지환경계획학과 교수 김재현입니다. 요즘 뜨거운 하루가 이어지는데요. 도심 속 피서지 알고 계세요? 도심 속 작은 숲은 한낮의 기온을 3에서 7도 낮춰주거든요. 이런 작은 숲이 모여 더 큰 혜택을 드립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킴벌리. 2015년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2015년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조언해줄 수 있는 건 장기적 전망을 가진 대신 하우스 뷰뿐입니다. 다시 한번 조언합니다. 2015년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대신증권.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퀴즈 문제 문어였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선물 받으실 분은요. 7449-3747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 주 전성기 주쿠박스 주제는 땀인데요. 오늘은요. 주쿠박스 1533님.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 청해 오시면서요. 이런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저는요. 목에 수건을 두르고 일을 하면서 땀을 닦으면 금세 수건이 흠뻑 젖어서 짜느라고 바쁩니다. 쉰내도 나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일을 향해 열심히 달립니다. 해오셨습니다. 가장 정말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땀이 아닐까.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땀에 대한 사연 보내오셨네요. 아이들 사진도 올려주셨어요. 아주 예쁘게 웃는 아들, 딸. 네, 함께 시원하게
워터파크 가셔서 소풍하시라고 저희가 티켓 선물 보내드리면서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3245님께요. 세린이 할머니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